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이 30년 전 자동차 사업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반도체나 굽던 사람들이 무슨 차를 만드냐는 비아냥을 들으며 눈물을 머금고 사업을 접어야 했던 삼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제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되어 돌아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삼성이 그때 자동차 제조에 성공해서 현대차처럼 쇳덩이를 깎고 엔진을 만들고 있었다면 지금의 이 압도적인 승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삼성이 차를 만드는 하드웨어를 포기했기에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동차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독일의 자존심 벤츠와 BMW 그리고 아우디까지 지난 100년 동안 도로 위에 황제로 군림했던 이들이 지금 삼성이라는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왜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단돈 3조 원으로 독일의 심장을 낚아챈 이 기막힌 복수극의 전말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독일 내연기관의 상징이자 거대한 공룡이라 불리는 ZF의 몰락과 그 틈을 파고든 삼성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ZF라는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동차를 좀 아는 분들에게 이 이름은 독일 기술력의 결정체 그 자체입니다. 벤츠나 BMW를 타면서 느끼는 그 환상적인 변속 충격 없는 부드러움은 사실 이 ZF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연 매출 60조 원에 달하는 이 기업은 독일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자 내연기관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철옹성에도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태워 피스톤을 움직이던 시대가 저물고 전기로 가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벼락처럼 닥쳐왔습니다. ZF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100년 넘게 쌓아온 기계공학의 정수가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박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2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감한 투자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금리 폭탄이 터지면서 그들이 빌려 쓴 돈은 고스란히 15조 원의 거대한 빚더미가 되었습니다. 독일 장인들의 고집스러운 자존심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ZF는 그룹 전체의 파산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팔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자율주행의 핵심이자 미래 자동차의 눈이라고 불리는 첨단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절박한 순간을 삼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ZF가 빚더미에 앉아 허우적거리며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돈 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왜 경악할 만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ZF가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만 20조 원이 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독일의 특허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삼성은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떨이 상품을 줍듯이 10분의 1 가격에 가져온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수가 아닙니다. 사실상 기술 약탈에 가까운 압도적인 승리이자 독일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를 도려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과 업계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 자동차의 눈을 한국에 팔아넘겼다며 절규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빚을 갚지 못하면 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될 판인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삼성이 30년 전 자동차 사업에서 철수하며 겪었던 그 수모와 눈물을 이제는 독일의 심장부에서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삼성이 왜 차를 직접 만들지도 않으면서 이토록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여 자율주행 기술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자동차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엔진 마력이 좋고 가죽 시트가 고급스러우면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로 진화했습니다. 최신형 벤츠 한 대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코드가 무려 1억 줄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코드가 2,500만 줄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타는 차가 전투기보다 4배나 더 복잡한 디지털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쇠를 깎고 나사를 조이는 데는 세계 최고였지만 밤을 새워 코딩하고 버그를 잡는 일에는 콴병이었던 것입니다.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신차를 내놓고도 소프트웨어 먹통 사태로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면 삼성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를 제패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최적화의 제왕입니다. 갤럭시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최적화 노하우와 초정밀 칩셋 기술은 삼성의 전공 분야 중에서도 전공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이제 자동차는 그저 조금 더 큰 갤럭시일 뿐입니다. ZF의 사업부를 인수했다는 건 전 세계 자동차의 눈과 뇌를 완벽하게 장악할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노리는 진짜 목표는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테슬라조차 벌벌 떨게 만들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였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ZF의 카메라 센서는 전 세계 10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장착되어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 1000만 개의 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일의 아우토반을 시속 200km로 달리고 뉴욕의 복잡한 골목길을 지나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긁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비가 쏟아지는 날, 차선이 어떻게 번져 보이는지,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보행자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혹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를 어떤 각도에서 인식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는지 같은 정보들 말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그 어떤 교과서에도 없고 돈을 수조 원 준다고 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율주행 시대의 황금과도 같은 보물입니다. 이제 이 모든 생생한 주행 데이터가 삼성의 거대한 서버로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사 차량에서 보내오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제 테슬라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오직 테슬라 차량의 데이터만 수집할 수 있지만 삼성은 ZF의 눈을 통해 벤츠와 BMW, 그리고 아우디와 폭스바겐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브랜드의 주행 데이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몇 개를 더 파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삼성의 앞마당에 통째로 꽂아버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왜 소프트웨어에서 죽을 쓰고 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삼성의 승리가 얼마나 필연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지난 100년 동안 기계적인 완벽함에 집착해왔습니다. 나사 하나를 조여도 정확한 토크로 조여야 하고 기어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에서 희열을 느끼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버그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해야 하는 유연함이 생명입니다. 기계공학의 정점에 서 있던 독일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코드를 짜고 수시로 내용을 바꾸는 일은 그들의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이 수조 원을 들여 소프트웨어 자회사를 만들고도 결국 처참하게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이미 수억 대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팔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어떻게 결합해야 최상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익힌 기업입니다. 1년에도 수십 번씩 이루어지는 보안 업데이트와 운영체제, 최적화는 삼성에게는 숨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로 변하는 순간 게임의 법칙은 기계공학에서 전자공학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그 판을 삼성이 통째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제 삼성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짜여 있습니다. 자동차의 눈은 이번에 인수한 ZF의 카메라와 레이더가 담당합니다. 귀와 입은 이미 세계 1위 자리에 있는 하만의 사운드 시스템이 맡고 있죠. 자동차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연산장치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오토 반도체가 책임지며 심장인 배터리는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의 신경망인 5G 혹은 6G 통신 모듈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자동차에서 껍데기와 바퀴만 빼고 돈이 되는 핵심 부품은 죄다 삼성이 만드는 셈입니다. 이제 삼성은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에게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벤츠 회장님이나 폭스바겐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굳이 배터리 따로 사고 소프트웨어 따로 개발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풀 패키지를 드릴 테니 귀사께서는 그저 껍데기만 예쁘게 만드십시오. 속은 저희가 완벽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에 실패해서 신차 출시가 미뤄지고 고객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유럽의 전통 강자들은 당장이라도 계약서를 들고 삼성으로 뛰어올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삼성이 30년 전 자동차를 직접 만들겠다고 고집 피우다 실패했던 경험이 오히려 지금의 독보적인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굳이 수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 공장을 짓고 노조와 싸우며 머리 아파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대신 모든 자동차 회사를 자신의 하청업체처럼 부리는 보이지 않는 지배자 즉 슈퍼갑의 위치에 올라선 것이죠. 독일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기업들이 삼성의 기술 없이는 차 한 대도 제대로 굴리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삼성의 기술을 쓰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도태되느냐라는 극단적인 이지선다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삼성의 압도적인 행보를 보며 누구보다 깊은 고민에 빠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자동차의 자존심 현대자동차입니다. 30년 전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세상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화답했습니다.
반도체나 만들던 회사가 무슨 자동차냐며 무시당했던 그 서름이 지금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삼성이 만약 그때 자동차 제조에 성공했다면 지금쯤 현대차나 토요타와 피 터지는 가격 경쟁을 벌이며 공장 가동률을 걱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포기하고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라는 영혼에 집중한 결과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삼성의 입만 바라보는 기막힌 역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본 통찰의 승리입니다. 이제 벤츠를 타든 BMW를 타든 그 차의 심장과 뇌, 그리고 눈은 삼성의 것입니다. 껍데기만 독일산일 뿐 그 안을 흐르는 피와 신경망은 대한민국 삼성의 기술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상징합니다. 독일의 자존심을 단돈 3조 원에 사들인 이 사건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삼성을 자동차 문외한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삼성이 없으면 차를 만들 수조차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배력 앞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조차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성이 가진 이 거대한 생태계가 자동차라는 경계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장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그리는 미래는 단순히 바퀴 달린 컴퓨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간을 삼성의 운영체제로 통합하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심찬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30년 전 차도 못 만드는 놈들이라며 비웃음 당했던 삼성은 이제 차를 직접 만들지 않고도 전 세계 모든 차의 영혼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을 뒤쫓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닙니다. 삼성의 이 압도적인 수직 계열화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조차 꿈만 꾸던 영역입니다. 2030년 여러분의 차고에는 어떤 차가 서 있을까요? 겉모습은 벤츠일 수도 현대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누구의 뇌로 생각하고 누구의 눈으로 길을 보며 누구의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지는 이미 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자존심을 3조 원에 사들인 이 통쾌한 사건은 기술 독립의 완성이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모빌리티 패권을 거머쥐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파도에 여러분은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휩쓸리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 기술 강국의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